안녕하세요. 잘 되고 싶은 아이 김도영입니다. 저번 영상 어떠셨나요? 네, 아직 반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반응도 좀 열렬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버님, 시청자분들 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이런 경제 컨텐츠고요. 오늘은 이제 재무 상태를 좌우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 보유 자산, 채무, 지출 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 보유 자산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을 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하지만 소득, 채무, 지출은 본인이 지금부터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득 관리예요. 최고의 재테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습득과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소득을 늘리는 것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신중하게 주변 상권이라든지 거래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사업 판단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용, 창업 등을 위한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취업 사이트나 저소득층, 대학생, 군인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센터 등을 방문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라는 것, 아직 사회초년생들이나 군인들 이런 분들은 지원 센터를 한번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시라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채무에 대한 관리예요.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는 서민들은 대부분 이제 다급한 경우에 돈을 빌려요. 미리 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 상환 조건 등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잘못 산 물건은 환불 받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잘못 받은 대출은 환불을 할 수가 없으세요. 혹은 그 대출에 대한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을까요? 대출 없이? 그건 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론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예외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긴급 생활자금, 주거비, 주택비라고도 하죠. 혹은 창업자금 등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본인에게 조건이, 어떤 대출 상품들이 조건이 맞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먼저 하시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채무가 많다면 재테크보다는 빅테크를 하셔야 됩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바꿔드림론이라든지 햇살론 같은 전환대출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환이 가능한 선에서 뭐 저금리로 전환을 해준다든가, 원리금을 변제했을 때 뭐 우선 상환을 해준다든가, 순위 선정을 해서 연체 중이거나 만기가 가깝거나 금리가 높은 채무를 먼저 우선순위로 갚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예적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겼을 때 신용 예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또 혹은 가족의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뭐 부모의 빚도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채무 상속이 우려되는 경우, 이제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이렇게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신청 등을 통해서 채무 상속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면서 재산만 상속받는 방법은 없어요.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지 상속받을 채무가 많은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채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출에 대한 관리를 좀 얘기해 봐 드릴게요. 소비 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너무 많은 쇼핑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이 지출 관리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비 중독의 경우에는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샀어요.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으면 내가 이거 언제 샀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두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심해지다 보면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기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신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TV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건지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 두시고, 뭐 조금 더 지나다 보면 특가 이렇게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구매를 하신다던가, 가급적이면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 마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뭐 페이라는 지급 수단이 있잖아요. 뭐 카드, 무슨 페이, 이런 부분들을 없애세요. 이 결제가 너무 쉬워지다 보면 이 쇼핑도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결제를 좀 복잡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 현금 입금이라든지 가상계좌 입금, 혹은 뭐 체크카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쇼핑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좀 사용해 보시고, 뭐 신용카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생활비 카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가족카드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카드를 한 개 혹은 두 개로 줄이는 것도 가장 좋고요. 가족카드를 활용하시면서 본인들의 이 지출을 공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제휴카드, 뭐 이렇게 통신비 얼마 쓰면 얼마 할인, 뭐 정수기, 뭐 렌탈료 얼마 쓰면 얼마 할인, 이런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카드가 막 10개씩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줄이시고요. 그거를 위해서 또 30만원을 40만원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 차라리 조금 줄이시고요. 카드 소비를 줄이시는 게 이 경제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지출을 가족과 공유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본인의 지출을 숨기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드론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대출 끌어와서 대출로 돌려막다가 나중에는 뭐 이제 3금융, 4금융권까지 넘어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 불화의 원인도 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과 공유를 하시라는 거. 예, 빚은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지는 빚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유하시면서 본인의 소비 성향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가면서 수시로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출에 대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많은 양질의 정보를 드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죠. 실천. 실천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실천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잘 되고 싶은 아이 김도영의 영상을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